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요번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나는 재건축의 신이다. 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대강 짐작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영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베일리 지금 관련해서 한영기 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시중에서는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정말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세상에도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왜 이 사람을 그냥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원베일리 사례를 보고서는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재건축의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좀 패러디한 거 부정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재건축의 신이다. 자, 한영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에피소드 1이죠. 조합원도 아닌 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들 한영기를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유명인이죠. 특히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소유자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한영기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명회니 뭐니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어떤 재건축을 성공한 사람이다. 조합장이다. 아크로 리버파크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하는데, 거기 조합장이라고 해가지고는 재건축을 성공시켰다 해서 이제 많이 나왔죠. 자, 이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신동아 같은 데서도 국내 유명 언론인데, 조합이 재건축 전문 지식 갖춰야 시공사 횡포 맞는다. 재건축 1타 강사 한영기, 신반포 1차 조합장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입에 발린 말 많이 하죠. 조합이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설명도 막 해요. 해법도 얘기하고. 자, 또 나쁜 점에 대해서 나왔던 영상이 있죠. PD수첩 재건축의 신 인 펜트하우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아시죠? 신문에 이거 숱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 사진은. 자, 대한민국 유일무이 재건축 전문가라고 불리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자처하고 다니죠. 또 재건축의 신이라고까지 본인이 얘기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베일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재건축의 신 한영기가 원베일리에서 한 일을 다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연작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벌어진 일들, 황당한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자, 헤럴드 경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기사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단독 보도로 나오죠. 재건축의 신 한영기 원베일리 부조합장 직무정지. 아니, 이 사람이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장이었다가 거기 사퇴하고 이제 원베일리 조합원이기도 했거든요.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랑 원베일리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원베일리 재건축 전에 그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는 여기 조합원이 됐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부조합장으로 나왔다가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5월 18일 날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정지.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 천하의 재건축 전문가라고 했던, 재건축의 신이라고 했던 한영기가 원베일리 부조합장 당선돼 놓고 불과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덜컥 직무정지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중앙일보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자, 재건축의 신 한영기의 부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23년 2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영기는 2023년 2월 28일 날 원베일리 총회에서 부조합장에 선출이 됐어요.
이 부조합장이라고 원베일리는 지금 그 당시에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조합장의 김모라고 하는 분이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조합장이었는데 2022년 11월 달인가에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또 그 전에 부조합장이었던 분을 해임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서 부조합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부조합장 선거를 했죠. 거기에 이제 한영기가 나와서 부조합장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2월 28일이 총회였고 선거일이었고 선거운동이 한창이었어요. 2월 23일이. 자, 재건축의 신 한영기가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때 2월 23일 2023년 2월 23일이 진짜 재건축의 신 한영기한테는 운명의 날이에요. 이날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자, 한영기가 스스로 보낸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재건축의 신 한영기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무슨 문자 내용인지. 자, 기호 1번 한영기 후보입니다. 2월 23일 오전 10시 7분 아침 정신 맑을 때 보낸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재건축의 운명은 뭐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투표하느냐. 그러면서 뭐 삼성의 뭐 비대위 자기에게 반대하는 쪽은 다 비대위라고 이 사람은 규정 짓습니다. 하여튼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부조합장에 당선되면 삼성의 사업비 인출 중단, 공사 중단, 입주 지연, 추가 분담금 폭탄 등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확실합니다. 이 사람 항상 이거를 팔고 다녀요. 제2의 둔촌주공 사태. 항상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뭐 선거 운동의 일환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제 원베일리 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명감으로 출마를 했다.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저는 여러 이유로 2년 전에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에서 현금 청산을 거부하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년 1월 26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이자 수천만 원과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수억원을 일시에 납부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것을 잠시 접고 출마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 뭐 이제 자기가 뭐 이제 부조합장이 돼서 조합장 직무대행이 돼가지고는 이 조합을 원베일리 조합을 이끌어 가야지 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경쟁 후보 욕하고요. 그다음에 뭐 비대위 쪽에서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걸 수도 있으니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문제되는 부분을 한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이유로 분양 계약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원베일리 조합에서의 그 조합원 분양 계약이 2021년 3월 10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체결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원했대요.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에서 현금 청산을 거부하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조합장이었던 김모 씨가 거부했겠죠. 하여튼 이거를 꽁꽁 다 숨겼어요. 그래서 이번 출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1월 26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1월 26일. 그러니까 2021년 3월 29일까지가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이 그때가 마감이 됐는데 벌써 이게 뭐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체결한 만큼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연체이자 수천만 원과 분양계약금 중도금 수억 원을 일시에 납부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공치사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2023년 1월 26일 분양계약을 체결했대.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무려 668일이나 지나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황당하죠. 조합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자기 본인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 분양계약 체결 안 했다고. 체결 기간 내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 상실됩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돼요. 현금 청산. 저의 이거 일방적인 뇌피셜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조합원 분양계약 미체결 이렇게 검색어 해가지고는 검색하시면은 쭉 변호사들의 기고문이나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누적되고 반복된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이제 재건축의 신 한영기 조합원 지위 상실이 확인되었어요. 언제? 2023년 5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우리 경쟁 후보였던 분하고 조합원 한 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2023년 2월 28일 총회에서 한영기가 부조합장에 당선되는 걸 보고 그 직후에 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조합 정관이 있어요. 저희 조합 정관은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관에도 있고 선거 관리 규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영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누적되고 반복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계약 종료 마감일의 다음 날서부터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계약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서 부조합장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처분적으로 이제 그 임시적으로 이 사람의 이제 부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지 않아요. 이게 이게 그냥 뭐 한영기가 뭐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안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뭐 분양계약 체결하고 뭐 조합장 부조합장 뭐 조합 임원 하려고 그러다가 걸렸구나. 아유 망신스럽네. 이 정도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거 뇌물죄 사건이에요. 이게 언론에서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한영기가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을 안 해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합장에 당선되었다가 가처분 결정으로 자기가 이제 부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것까지는 보도하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뭔가 이게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법률 자문도 거치고 판례도 또 찾아보고 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뭘로 고발을 했느냐? 뇌물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제 33300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서초경찰서로 타관 이송되었어요. 그리고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이거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칭 재건축의 신 한영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좀 촉구할게요. 저희가 요즘에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범죄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면은요 너무 이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게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는데 그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베일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른 조합에 다 이 꼼수나 범죄적인 어떤 비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식되고 있어요. 지금 다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자, 재건축 과정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자, 일반적인 건축의 경우 어떻게 하죠? 건축허가 철거 착공, 완공, 준공 그리고 입주 분양으로 나가죠. 재건축에서는 건축허가 철거 착공, 완공, 준공이 사업 시행 계획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면은 이제 건축허가 어떤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이 소위 말해서 건축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거 착공과 완공 계획을 쫙 이게 쭉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받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나왔는데 너 어느 집 몇 평짜리에 너 들어가고 싶어. 이런 거를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관리 처분 계획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조합원들을 어느 집에 어떻게 배치할까, 입주, 분양,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게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할 뿐이지 기본적인 틀은 일반적인 건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좀 말이 조금 생소할 뿐이지. 자, 이거 설명드렸어요. 이거를 조금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도 저희가 에피소드 계속 방송을 할 텐데 이제 계속 이걸 듣다 보면은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예요. 따로 또 한 번은 쭉 한번 좀 저희가 또 정리도 할 겁니다. 자, 이 사업 시행 계획은 이제 총회 의결, 구청 인가를 받아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이제 구청 인가까지 받으면은 조합원 세대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난 몇 평 가질래요? 난 몇 평 가질래요? 나는 어떻게 갖고 싶어요?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들 높은 층에 가고 싶고 좀 전망이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럴 텐데 이런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미리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정을 하겠다. 이것도 총회 의결, 이 분양 신청을 토대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워요. 총회 의결, 구청 인가 받아서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조합원 세대 동호수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하든 뭐라든 이제 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정, 야, 어떤 조합원은 나는 몇 동 몇 호를 받았어. 나는 몇 동 몇 호를 받았어. 나는 뭐 101동을 받았어. 나는 103동 26층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정 결과를 보고 이 조합원 세대가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표시를 보면은 사업 시행 계획 나오고 분양 신청 단계에서 현금 안 하면은 현금 청산을 받습니다. 이것도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조합원 세대 이게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설계 개요가 나오고 정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돈이 들고 뭐 설계는 이런 집을 설계를 보고 이런 집을 정비 사업비 돈이 얼마나 든다 이런 게 쭉 나와요. 이때 조합원들이 딱 받아보고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설계도 마음에 안 들고 정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런 분들은 조합원 세대 분양 신청을 안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합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그게 이제 빠져나오니까는 그 투자했던 현물 자산으로 투자했던 그거를 이제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야 돼요. 이때 한번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요. 총회 의결도 하고 조합원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합원 세대 동호수 배정이 나오면 나는 근데 다 좋아. 나는 뭐 사업 시행 계획도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는 분양 신청을 했고 관리 처분 계획도 뭐 그래 여기서 정한 기준대로 하면 좋아. 근데 이제 뭐 추첨을 할 거 아닙니까? 조합원 세대 동호수 배정을 딱 받아봤는데 집 위치가 너무 더러워. 뭐 누구는 막 한강 보이는 데 갔는데 나는 막 1층, 2층 막 이런 데 돼가지고 햇볕도 안 비치고 막 이래. 이런 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합원 세대 분양 계약 체결 안 하고 현금 청산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되면. 원칙적으로 재건축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아무 때나 탈퇴를 할 수가 없어요. 탈퇴하려고 그러면은 뭐 총회 의결을 거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탈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 회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탈퇴할 수 있는 기회가 요 두 가지 정도, 요 두 가지 시기 때쯤에서 탈퇴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는 이거 뭐 사업이 뭐 좀 이상할 것 같아. 나는 돈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이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분양 신청을 안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좋아. 다 좋아서 나는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 받고 나니까 나는 위치가 너무 더러워. 이때 나 이거 못 하겠어. 그러면서 분양계약 미체결로 가면은 체결 안 하면은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이제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이 앞으로 내용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사실관계 정리합니다. 자,
2021년 3월 10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종료했고, 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뭐 반복 누적된 대법원 판례와 그다음에 실제로 2023년 5월 18일 날 선고됐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카합 20259 한영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했어요. 조합원 지위 상실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조합장 직무가 정지가 된 거예요. 왜? 조합정관에서는 조합 임원은 조합원 지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격이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2023년 이제 한영기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제 조합장이었던 김모 씨와 한영기는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은 거를 계속 꽁꽁 숨겨요.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영기는 계속 자기는 조합원이라고 사칭하고 다녔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급기야 2023년 1월 11일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부조합장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원베일리에서. 그러면서 뭐 한영기 부조합장 출마 요청서 제출 호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원베일리의 대의원들 몇 명이 한영기만이 우리 이제 부조합장이 당선이 돼야지 한영기만이 원베일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출마 요청서 제출을 호소하죠. 조합원 과반수 그러면서 이 뭐 탄원서를 걷어요. 한영기님 제발 부조합장에 출마해 주세요. 이런 탄원서를 받습니다. 이 대의원들이. 그래서 1월 20일 날 이제 조합원 과반수로부터 이 출마 요청 탄원서를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영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과반수로부터 이 출마 요청을 받은 게 이제 자기의 이제 지지 세력을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부조합장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1월 26일 날 삼성과 만나서 공사비 증액 협상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1월 31일 날 후보자 등록을 하고요. 이때가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 기간이었거든요. 내내 계속 선거 운동하다가 느닷없이 2023년 2월 23일 날 한영기가 문자 메시지를 발신을 해서 자기는 2023년 1월 26일 날 분양계약 체결했다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밝혀요. 그러니까 자폭이죠, 자폭. 왜 했는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2023년 그리고서는 계속 자기는 조합원 지위 있다 이렇게 우기면서 또 이제 당시에 조합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영기 후보자 등록을 말소를 안 합니다.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계속 우격다짐으로 가서 2023년 2월 28일 날 부조합장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내내 이제 버티고 있다가 2023년 5월 18일 날 법원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지상실이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2021년 3월 10일 날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시작을 했고 3월 29일 날 체결 종료를 했는데 자 보자고요. 이때가 이제 2021년 3월 10일서부터 29일 2023년이 아니에요. 21년입니다. 벌써 한 2년 전 얘기예요. 레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이 진행되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재건축의 신 한영기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았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영기의 조합원 지위는 2021년 3월 30날 이후 상실되었습니다. 이거 분양계약 체결 안 하면은 그 체결 기간 마감일의 다음 날서부터 조합원 지위 상실된다라는 거는 반복되고 누적된 판례입니다. 구글에서 뭐 구글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지위 바로 항상 나옵니다. 자, 3월 30날 조합원 지위 상실이 되고 법원에서 다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확인이 됐죠. 자, 이거 심심하신 분들은 나의 사건 검색으로 이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 결정문 원문 보자고요. 이유를 보자고요. 이유. 판단. 여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아서 다음 날인 3월 30날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본다. 자, 이것도 더 확대했어요. 지금 판례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캡처 떠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재건축의 신 한영기는요. 5월 18일 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말 이 사람 끈질겨요.
너무 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무려 2년 넘게 조합원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 이 5월 18일 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2021년 3월 30날서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2년 넘게 조합원인 척하는 거예요. 조합원이라고 우깁니다, 계속. 그러니까 조합장 김모 씨하고 재건축의 신 한영기는 조합원 분양계약 미체결을 숨겼어요. 2023년 2월 23일 한영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도 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도 아닌 재건축의 신 한영기는 이제 조합원을 사칭하며 조합 업무에 그동안 계속 관여를 했어요. 이 사람 되게 웃깁니다. 자신을 따르는 그 김모 씨를 조합장에 재선시키기 위해서요, 뭐 선거 운동원으로도 하고 총회 자료에 추천사도 자기가 게재해요. 자기 조합원이라고, 선거 운동원 됐다고, 자기 뭐 재건축 전문가라고, 내가 보면 사람 볼 줄 안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사람이 조합장 돼야지 된다, 뭐 이런 걸로 하면서 막 추천사도 게재하고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고요. 각종 원베일리에서 일어났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뭐 문자 메시지 발송합니다. 이 사람 계속.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부조합장을 해임하도록 영향력도 행사하죠. 급기야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이제 뭐랍니까? 부조합장 출마 요청서 제출 호소하죠. 그 대의원들 통해서. 그래서 1월 11일서부터 재건축의 신 한영기를 추종하는 대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모임 이름도 만들었어요. 원베일리 정상화를 위한 대의원 모임. 그러니까 정상화가 안 됐죠, 전혀. 이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있어요. 최모 씨, 황모 씨, 기모 씨, 민모 씨, 이모 씨, 김모 씨, 요 6명이 뭐 공동 대표래요. 회원이 얼마나 돼, 모임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이 공동 대표라고 해가지고는 부조합장 출마를 구걸하는 탄원서를 이제 조합원 과반수로부터 받아냅니다. 호소문을 막 돌려요, 이 사람들이. 자, 호소문 내용 볼게요. 뭐 이제 쭉 저희는 공동 대표입니다. 뭐 이제 쭉 나오죠. 한영기 아니면은 지금 사태를 수습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이 이제 줄까지 다 쳐놨습니다. 자, 이제 대의원들한테도 우리가 이거 다 받았는데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 있어요. 단독 출마. 그러니까 한영기가 자기가 부조합장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독 출마로 경쟁 없이 총회에서 찬반으로 결의받거나, 뭐 어떤 두 장의 탄원서를 전체 조합원 50%, 2,560명 중 2,280명 이상으로부터 제출받으면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당선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조합원들한테 쭉 돌려요. 그러면서 여기 공동대표 본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이제 뭐 이거를 다 무슨 팩스로도 받고 뭐 문자로도 받고 막 합니다. 자, 재건축의 신 한영기가 부조합장이 안 되면 입주가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 나온다. 온갖 호들갑 다 떨어대요. 예, 정말 온갖 호들갑 다 떨어댑니다. 원베일리 정상화를 위한 대의원 모임의 호소문에 나타난 재건축의 신 한영기의 부조합장 출마 조건은 아까 얘기했죠. 단독 출마로 찬반 결의를 받거나 탄원서를 전체 조합원 50% 이상으로부터 제출받을 때 자기는 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선이 확실하게 되는 거, 당선 개연성을 자기가 보고 받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20날 과반수 출마 요청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자, 출마 요청 탄원서가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제출받으니까 재건축의 신 한영기 원베일리 정상화를 위한 대의원 모임을 통해 부조합장 선거 출마를 선언을 해요. 자, 원베일리 정상화를 위한 대의원 모임에서 조합원들한테 장문 전송했습니다. 자, 2023년 1월 20날 오후 4시, 뭐 시간도 정확하게 적어놔요. 이 사람들이 오후 4시에 부조합장 출마 약속을 받았다. 출마 확정이다.
뭐 이제 뭐 긍정적인 기사만 올라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자,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아주경제에 나왔죠. 자,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원베일리 대의원의 관계자는 뭐 한영기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한영기 이 사람도 역시 개인사가 있지만 조합원들의 추대 의지가 강하다면 고사할 이유 없다. 자, 이제 2023년 1월 26일. 이날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날이 많은 일이 일어나요. 정말 2023년 1월 26일이 재건축의 신 한영기는 이렇게 자기가 부조합장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만납니다. 임원들과 만나요. 그러면서 만나서 삼성물산에게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상을 약속합니다. 공사비 증액을 하기 위한 협상을 약속해요.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상을 약속한다고. 이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영기 씨 이거 가지고 나한테 트집 잡지 마세요.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사비 증액을 약속한 게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재건축의 신 한영기에게 레미안 원베일리 100X동 20층 몇 호를 조합원 분양가 28억 4,205만 원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계약서에 시공자로서 기명 날인을 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 자, 간단히 정리하면 공사비 증액 협상을 약속한 거야, 한영기는.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미 2021년 3월 30날 조합원 지위에서 떨어진 한영기하고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한다니까요. 황당한 겁니다. 조합원 아닌 사람하고 지금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공사비 증액을 협상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자, 2023년 1월 31일 날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요. 형식적인 거죠. 이후 2023년 1월 30일 날 후보자 등록을 하고 형식적인 겁니다. 2023년 2월 28일 날 드디어 총회에서 부조합장에 당선이 돼요. 2월 28일 총회 재건축의 신 한영기 부조합장 당선되고, 기초적 사실관계는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이 사실관계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영기의 범죄 혐의를 분석을 하면은 이거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사전수뢰죄로 처벌한 판례, 대법원 판례도 찾아냈습니다. 이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약속한 후,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예요. 뇌물을 약속하고 공무원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될 자, 이게 한영기가 1월 26일 날 이런 행위를 하고 일련의 행위들이 이 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공무원이 될 자인지서부터 보잔 말이에요. 자, 이 사실관계 한번 보아요. 1월 11일 날 출마 요청서 제출 호소했고 1월 20일 날 조합원 과반수 출마 요청 받았죠? 자, 공무원이 될 자. 자, 이 사실관계 보세요. 부조합장이 공무원이냐, 조합의 임원인 부조합장이 공무원이냐.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뇌물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공무원이라고 해요. 부조합장은 조합 임원이니까 134조에 의해서 사전수뢰죄 공무원이 돼요. 이거는 못 빠져나갑니다. 당선되기 전인데, 아니 이게 선거 공무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당선되고 취임 전에만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과거의 사전수뢰죄 처벌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당선 전이라도 당선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이 된다. 옛날에 이제 전직
그 대통령들에 대한 뇌물죄 관련해서 재판에서 다 나왔던 이론들이에요. 당선되기 전이라도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될 그 어떤 확실성이 있었다. 그게 인정이 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나오는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대법원 판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도에 나왔던 판례죠.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란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 당선 개연성 1월 20날 조합원 과반수 출마 요청서 받았잖아요. 이거만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당선 개연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이 출마 요청서 받아가지고는 당선 개연성을 자기가 다 확인을 하고 다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져가지고는 당선 개연성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가처분 재판할 때도 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당선 개연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서부터 조합원들한테 지지를 받은 사람인데 막 직무정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다 얘기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못 빼요. 이거 한영기가 이거 지금 와서 부정 못합니다. 당선 개연성이 있었어요. 2023년 1월 1일 당선 개연성은 그 담당할 직무, 부조합장의 직무 보면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업무는 부조합장의 직무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돼요. 특히 당시에는 이제 이 부조합장이 직무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장과 마찬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직무 내용이 됩니다.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담당할 직무와 관하여 이제 청탁을 받고, 자, 공사비 증액 협상 약속을 했다. 자, 직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청탁이죠? 자, 공사비 증액에 협조해달라는 청탁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자, 청탁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2023년 1월 28일 재건축의 신 한영기가 전체 조합원에게 발신한 문자 메시지, 이거 자체도 지금 증거예요.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보자고요. 한영기 문자 메시지. 이게 뭐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진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죠. 삼성물산과 제가 1월 26일 날 합의하고 1월 27일 사업비를 인출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부조합장에 선출되면 모두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직무대행이 25일과 자기하고 이제 그 직무대행자가 25일과 26일 삼성의 임원, 남부사업소장, 현장소장과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 인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황당한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부조합장에 당선 안 됐어요. 아직 부조합장 신분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후보자면 후보자일 뿐이지 부조합장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왜 직무대행자하고 같이 이 삼성의 임원과 남부사업소장, 현장소장과 왜 만나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2021년 3월 30날 이후로 조합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 임원도 아닌 사람이 왜 자기가 뭔데 삼성의 임원과 남부사업소장, 현장소장을 만나서 건방지게 미팅을 합니까? 자, 이제 다음 거 보자고요. 쭉 보면은 사업비 인출 약속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25일 날. 자, 이 내용은 이제 저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삼성물산에서 사업비 인출 중단을 한다니까 국토관리청에다 좀 민원 넣은 게 있어요. 이 내용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쩌고 자기 자랑해요. 사업비 인출 중단 조치를 삼성물산에서 철회한 거는 내 공이다. 내가 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25일, 26일 날 삼성물산과 만나서 해결 본 거다, 쇼부 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25일, 26일 삼성의 임원 남부사업소장, 현장소장과 만나서 미팅을 했다.
그리고 미팅을 해서 했던 내용이 공사비 검증과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 이거를 본인이 왜 협의를 해요? 아직 예? 조합은 과반수로부터 출마 요청서를 받았으면 받은 거지. 아직 총회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본인이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 예. 조합 뭐 그냥 다 조합장이야 지금 벌써 본인이. 자, 이 부분만 딱 보자고. 공사비 검증과 협상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다. 만나서 미팅을 했다.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 그림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임원, 남부사업소장, 현장소장 다 나와서 공사비 검증과 협상에 대해서 협의했다. 딱 끝난 거예요. 밑에 한영기 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노모라고 하는 직무대행입니다. 자, 1월 31일 또 재건축의 신 한영기가 전체 조합원에게 또 발신한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여튼 뭐 저에 대해서 내가 보낸 뭐 문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뭐 삼성물산 공사비 증액 요구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말 이 사람 되게 애매하게 합니다. 자, 한번 잠깐 보자고요.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사비 증액에 찬성한다면 증액되는 금액은 뭐 얼마냐? 뭐 얼마인지 자기는 알 수 없다. 뭐 하여튼 자기는 1,300억 이하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조합장에 선출되면은 뭐 나 이런 거 하겠다. 그리고 뭐 입주 지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당연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족을 붙이죠. 25일과 26일 또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삼성 임원과 남부사업소장과 현장소장을 자기가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성 측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자세히 해요. 25일, 26일 삼성과의 미팅 때 공사비 증액 협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미팅 결과에 만족했고 당연히 지금은 밝힐 수 없겠죠. 미팅 결과에 만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쭉 나와서 자, 이 부분 중요해요. 25일, 26일 삼성과의 미팅 때 공사비 증액 협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미팅 결과에 만족했다. 지금은 못 밝히겠다. 자, 지금까지 증거는 피의자 한영기가 그날 일기 쓰듯 밝힌 문자 메시지예요. 이거는 삼성물산과 한영기는 지금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오죠.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약속은 뭐죠? 청탁과 승낙이 합쳐져야지 약속이 됩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청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약속이 있었다? 청탁과 승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탁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약속이 되고 약속이 있었다라는 말은 결국 청탁과 승낙이 있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재건축의 신 한영기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본인의 말만 이렇게 있는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자, 삼성물산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한영기가 또 그거 제가 제 자랑하느라고 거짓말한 건데요. 이럴 수가 있어서 지금 말하는 또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물산의 공사비 증액 청탁은 직무대행 노 땡땡의 문자 메시지로도 추단할 수가 있어요. 자, 2023년 1월 26일 당일 직무대행자 노 땡땡의 문자 메시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한영기 얘기가 아니라 한영기의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 3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직무대행자입니다. 뭐 보고 드린대요, 자기가. 조합장 직무대행 사업비 인출 관련 삼성 측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6일 날 이제 문자 보낸 거예요. 내일 27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인출됩니다. 한영기가 만나서 한영기 조합원도 아닌데 조합원이라고 해요. 이 사람 계속. 삼성물산이 어제 25일과 오늘 26일 두 번 만나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인출되도록 하기로 삼성이 이제 협조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입에 발린 얘기는 쭉 하고, 자 이제 보시죠. 계속 만났다라는 건 계속 나와요. 이거 부정 못합니다. 이거 못 빼요. 노영창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 노모모의 문자 메시지로 분명히 밝혀진 것은 23년 1월 26일 삼성물산이 만났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피의자죠. 이제 이쯤 되면 한영기와 직무대행자 누구는 삼성물산과 어떤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 내용은 사업비 인출 중단 철회. 자, 삼성물산은 왜 사업비 인출을 중단한다고 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이 조합에다가 보낸 공문을 보자고요. 공사비 변경, 공사비 증액 안 해줄 것 같으니까는 우리 사업비 인출 중단시킬 거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인출 중단을 한 거라니까요. 신문에도 나와요. 이거 헤럴드 경제 나옵니다. 이거 신문에도. 예. 공사비 안 해주면은 사업비 인출 못하게 하겠다. 이거 나와요. 신문에도 나온 거예요. 이거. 공사비 증액 때문에 한 겁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하죠. 공사비 더 내! 원베일리 조합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삼성물산이. 더 안 주면 사업비 없어. 공사비 더 안 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자의 문자 메시지 다시 보면 삼성 측과 협의 결과를 했다.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출에 문제가 없도록 합의를 했다. 자, 삼성물산에서 갑자기 사업비 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자,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삼성물산에서 갑자기? 예, 아무 이유 없이 사업비 인출 중단을 철회해요, 삼성물산이. 이거 되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막 자기 혼자서 막 공사비 증액 안 시켜주면은 사업비 인출 못한다 난리치다가 느닷없이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사업비 인출 중단 이유가 공사비 증액 때문이니까 공사비 증액을 뭔가를 약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업비 인출 중단을 철회한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추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부조합장 나간다면 대면 증액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자, 삼성물산의 공사비 증액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까 한영기가 자기가 이제 조합원들한테 보낸 문자에 보면 나오죠. 자기는 공사비 증액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자, 오케이.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일정 중 협의할까? 협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부조합장 되면 증액 검증부터 한다. 당연히 공사비 증액하려면 증액 검증서부터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법상. 감사. 그럼 사업비 풀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인출 중단 철회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언론 기사로도 삼성물산의 청탁은 뒷받침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봅시다. 뭐라고 나왔죠? 언론 기사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공사비 검증 의뢰 합의의 사업비 인출 재개. 이렇게 나왔죠? 서울경제 기사인데 이것도 바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 기사에 하면 삼성물산과 조합은 공사비 증액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삼성물산 공사비 증액 청탁. 이 증거는 23년 1월 28일 한영기 문자 메시지, 2023년 1월 31일 한영기 문자 메시지, 2023년 1월 26일 노모모 문자 메시지, 23년 1월 29일 서울경제 기사에 의해서 다 뒷받침되는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재건축의 신 한영기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지는 않았고 공사비 증액 협상을 약속했을 뿐이다. 황당한. 정말 그 대한민국 한때는 재건축의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 이게 변명치고는 너무 치졸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업비 인출 중단으로 공사비 증액을 압박하는 삼성물산과 만나서 공사비 증액 협상을 약속한다? 아니 그게 공사비 증액을 약속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아니 공사비 증액을 협상하기로 약속하는 거하고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공사비 증액이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도 자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르다라고 의미가 다르다라고 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수뢰죄 청탁이 인정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 사전수뢰죄 청탁은 부정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청탁이라도 사전수뢰죄 청탁이 돼요. 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안 쓰여 있거든요. 법조문에. 심지어 그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수뢰죄 청탁이에요. 뒤에 이제 소개해드릴 판례 보면은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자, 공사비 증액 협상은 약속은 청탁이고, 자, 청탁을 받은 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뇌물, 이제 뇌물을 봅시다. 자,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를 이게 이제 뇌물이라고 보는데 1월 26일 날. 자, 뇌물이라는 뭘까?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부정한 이익을 뇌물이라고 한다. 이게 판례예요. 뇌물에서 말하는 이익은 뭐냐? 자, 이제 봅시다. 원베일리 100동 2000XX호를 분양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뭘까요? 분명히 한영기름 조합원 분양가에 준하는 돈을 냈는데도 이게 이득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조합원 분양가 28억 4,205만 원을 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웃돈까지 얹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고 시세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53평이거든요. 한영기가 이 분양계약 체결한 게 하한가가 55억 5천이고 상한가가 67억입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이게 계속 돌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가격 형성이. 실거래가가 67억 55억 5천 이게 상한가 하한가인데 시세 차익이 27억에서 38억 5천 거의 뭐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납니다. 이거. 예. 조합원 분양가 뭐 거기다 웃돈 5천만 원 뭐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20억 이상 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지금 부동산 불황이라고 그래도 무조건 10억 이상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 이익이에요. 자, 어떤 그 공무원이 뇌물 뭔가를 어떤 이익을 얻었는데 이게 당연히 정당한 이익이면은 처벌 안 받습니다. 예. 아니 공무원이 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주택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청약이 당첨돼서 그 아파트 받으면 그건 뇌물이 아니죠. 정당한 거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이 있고요. 일반 분양이 있고 보류지 분양이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원베일리 한영기가 받은 이 100X동 2000XX호는 보류지 아닙니다. 보류지 분양 못 받아요. 이거 안 돼요. 재건축의 신이 주택법에 따른 일반 분양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일반 분양 신청 안 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도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이거 한영기는 조합원 분양 계약 미체결로 2021년 3월 30일 이후 조합원 지위 상실됐습니다. 그 조합원 지위로도 이거 못 받아요. 권리 없습니다. 분양받을 권리. 이거 조합원 분양도 안 돼요. 이 사람은. 따라서 부정한 이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거는 부정한 이익이에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뇌물 직무 관련성 보자고요. 부조합장이 당선되면 공사비 검증 신청 권한이 있고 공사비 증액 협상 권한이 있죠. 삼성물산은 공사비 증액 요구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거 뇌물 대가 관계. 한영기는 이 대가 관계에 대한 것도 이제 본단 말이에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대가 관계가 보통 있다라고 판례가 봅니다. 한영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없어요. 이거. 근데 뭐 때문에 받았죠? 시세 차익은 최소 10억 이상짜리를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평생 1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삼성물산과 한영기는 특수한 인적 관계도 없습니다. 대가 관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그러니까 뇌물입니다. 지금 한영기가 이 분양받은 거 100X동 2000XX호는 뇌물이에요. 뇌물. 자, 이것도 규명이 다 됐어요. 약속을 했다. 뇌물의 약속. 조합원 분양계약이든 일반 분양계약이든 이거를 왜 따지냐면은요. 지금 뻔히 나올 게 뭐냐면은 이 재건축에 있어서의 그 사업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어디까지나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공급 의무를 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합이 주택 공급 의무가 있다.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분양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이제 구체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분양계약을 체결을 할 때 조합원 분양계약이든 일반 분양계약이든 시행자, 시공자, 수분양자 3인의 당사자가 모여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돼요. 조합원한테. 시행자, 수분양자, 시공자. 자, 원베일리에 같은 경우에 조합, 삼성물산, 한영기 이 세 명이 다 모여서 이 계약서에 사인, 기명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이런 거 안 하면은 분양계약이 안 된다고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양이 안 됩니다. 자,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분양계약 체결 불성립이고요. 삼성물산은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시공자로서 기명 날인했습니다. 이로써 원베일리 그 아파트는 분양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삼성물산이 사인을 해줌으로써. 자, 지금 또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변명을 예상을 해보면 삼성물산 측에 삼성물산은 재건축 주택의 공급 주체는 이제 조합이다. 아까 말했죠? 전적으로 조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조합장 직무대행 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시공자로서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것은 뇌물의 이런 약속이 아니다. 라고 할지도 몰라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박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조합과 삼성물산의 공사도급 계약서를 보자고요. 재밌습니다. 자, 부정의 방지, 기타 사항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도급인, 이 조합이죠. 조합 또는 조합과 관련된 자의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수급인, 즉 삼성물산이 부정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반복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삼성물산은 이거 조합은 이거 삼성물산한테 이거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거 법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못 하는데요라고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다음 거 보자고요. 또 자, 50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권 개입 금지되어 있어요. 도급인은 조합은 뭐 이렇게 삼성물산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임용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자,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조합원 분양을 대행을 하는데요. 여기 본인들도 얘기했어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영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도급계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체결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삼성물산 위법한 조합의 요청을 다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거부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로써 원베일리 이거 분양계약 성립을 됐으니까는 이 원베일리 100X동은 뇌물이고요.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약속이죠. 네, 계약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의 약속이 분양계약 체결해서.
자, 이거 보면은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약속한 거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죠, 여러분들? 자, 후보자 등록을 했고 1월 30일 이거 형식적인 거고 2월 28일 날 부조합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된 때 총회에서 재건축의 신 한영기 부조합장 당선됐죠. 그런데 조합정관에 의하면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던 건데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재건축의 신 한영기의 부조합장 선출은 무효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또 변명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조합원 아니래서 뭐 부조합장 선출이 무효라며 그럼 공무원도 아니네. 무효니까. 그러니까 사전수뢰죄 공무원이 된 때가 아니네. 된 적이 없는데 무효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판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나 봐요. 그 자기의 어떤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걸 숨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나중에 이게 들통났나 봐요. 근데 그때 공무원 재직 시절에 뇌물도 받아먹고 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때 항변을 했나 봐요. 전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거 뇌물죄로 처벌하는 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대법원이 그래도 사실상 네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변명은 이제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너무 확고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처벌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보호돼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당선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전수뢰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끝난 겁니다. 이거 공무원이 된 때예요. 이거 부조합장이 당선된 때. 자, 유사 사건이 있어요. 이게 유사 사건이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못했을 텐데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유사 사건 판례가 있다. 2010년 5월 13일 날 선고됐던 2009도 7040 판결입니다. 자, 이거 좀 내용 자세히 보자고.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해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인 조합장이나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 똑같아요. 아직 이 사람들도 조합장이나 상무이사로 선출된 건 아니지만 그 개연성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조합인데 피고인 1은 조합장 후보고 피고인 2는 임원 후보인데 둘 다 당선 개연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피고인 1은 조합원들의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은 과소지분권자였나 봐요.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과소지분권자라서 자, 이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하여튼 이걸 숨겼겠죠. 피고인 2는 이 사람은 더 황당합니다. 조합원 토지 소유권도 없었어요. 사업시행구역 내에. 그래서 조합원도 아닌데 조합원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토지 소유권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공소외, 그러니까 뇌물을 준 거죠. 이 시공사일 겁니다. 그 시공사의 대전지사장에 있는 사람이 이 피고인들에게 토지 소유권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도시개발조합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정상적인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우리는 여기 도시개발 이거에 참여 안 할래요. 사업에. 그냥 이거 토지를 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때 시공사에서 이 대표자 지사장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착을 해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게 알선을 하면서 청탁을 한 거예요. 이 주식회사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도급 계약 원만하게 체결해 주고요. 우리 시공사 지위도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못할 말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될 자가 아니라 실제 이 사람들이 조합 임원인 상태에서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 시공사가 와서 아 우리 공사도급 원만하게 계약 좀 체결되게 해주고요. 뭐 그냥 시공사 지위도 잘 유지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 못할 말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상당히 정당한 청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전수뢰죄에서는 이 부정한 청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청탁을 했죠. 그런 내용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아마 지금 소개해드린 이 판례에서는 중요한 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원문을 더 많이 보면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꼭 어떤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형의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피고인들 그 뇌물죄로 처벌받는 피고인들이 이렇게 항변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 시공사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토지 소유자한테서 우리가 다 토지 소유권 취득한 거고요. 시공사는 요거를 알선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뇌물이 됩니까? 우리 시공사에서 받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판례가 이제 깠죠. 알선했어도 그게 이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딱 본 거예요. 자, 재건축의 신 한영기의 사례를 대입해 볼까요? 대법원 판례. 부조합정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죠. 예. 출마 요청서 과반수 받았으니까. 자, 한영기 당선 개연성 인정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부조합장 나간다고 그러는데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도 안 했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겠죠. 조합원도 아닌데 분양계약 미체결을 해서. 자, 피고인은 요 부분을 이제 좀 수정을 해보죠. 피고인 한영기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조합원 지라고 하는 외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분양계약 체결을 마칠 필요가 있었으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알선만 해도 뇌물죄로 처벌했는데 삼성물산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이거 자기 본인 대표이사가 김영란이는 했으니까 분양계약서에 주택의 분양계약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분양계약을 아예 체결한 겁니다.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뇌물이죠. 이거 뇌물. 그리고 청탁은 뭐였죠? 아, 공사비 증액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청탁이죠. 예. 공사비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뭐 이거를 하자. 공사비 증액에 협조해달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이거. 자,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례 이대로 적용을 하면 이거 뇌물이에요. 뇌물. 사전수뢰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뇌물로 약속받은 그 100XX동 2000XX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무지막지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중에서 과자형 TV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뇌물 액수가 1,000만 원일 때마다 1년씩 된다고. 그러니까 1억 원이니까 10년이 된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10개 모이면 1억이니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밖에 없어요. 이거는. 벌금은 병과합니다. 그러니까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영기 범죄 혐의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예요. 중대한 범죄. 재건축의 신 한영기는 조합의 사무총장이 되어 여전히 조합 업무에 관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부조합장 직무정지가 딱 떨어지니까 5월 18일 날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그 직무대행으로 돌아온 노응응이 한영기를 삼고초려했대요. 자기 표현으로는 삼고초려해서 조합의 사무총장이 돼서 계속 이제 조합을 이끌어달라고 해가지고는 한영기가 좋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월급도 그대로 받고 부조합장 월급 그랬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염려되죠. 지금 이렇게 징역 10년 이상 받는 범죄인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말 맞추고 별짓 다 하려고 하겠죠. 즉각적인 구속수사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해요. 재건축의 신 한영기가 공사비 증액 협상을 약속한 것은요. 사업비 인출 중단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사전수뢰죄가 아니라 너무 급박해서 좀 내가 영향력 있는 내가 좀 나서서 해결 본 건데 그거 변명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그런 좀 사업비 인출 그러니까 공사비 증액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100번을 양보해서 공사비 증액 협상 약속이 정당한 거라고 하더라도 부조합장 당선 전에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약속을 합니까? 당선 안 됐잖아요. 조합원도 아니고. 그죠? 당선되고 나서 약속을 하든지 삼성물산에서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이거는 당선되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죠? 그리고 자격이 있어. 100번 양보해서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도 아닌데 조합원 분양계약을 왜 체결합니까? 한영기 씨는. 그렇잖아요. 재건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안 하면 조합원 지위 떨어지는 거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로도 계속 우기는 거 내용을 보면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조합원도 아닌데 조합원 분양계약을 왜 체결합니까? 한영기야 자기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삼성물산에서는 한영기 조합원 아닌 거 뻔히 알 텐데 그걸 왜 분양계약을 왜 체결을 해요? 이거를 무엇보다 이거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왜 계약 체결 안 했냐 이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 안 하고 이렇게 2년 넘게 지났다. 그 계약 체결 되겠습니까? 해줬을 것 같아요? 조합에서? 삼성물산이나? 진작에 현금 청산했지? 사건 비유하면은요. 대한민국 국적 이탈자가 국적 이탈 사실을 숨기고 그러니까 유승준, 스티브 유 이런 사람이 국적 이탈 사실을 숨기고 유력 정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대한민국의 국부를 외국에 유출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무사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문제 많고요. 이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나오지만 한영기와 관련된 문제 많습니다. CM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지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속하게 빨리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이거 문제 많을 거예요. 다른 조합에도 이거 계속 이식될 겁니다. 아무튼지간에 여기까지 한영기 편 사전수뢰죄에 대해서 조합원도 아닌 신 한영기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 들어갈게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지금 이제 한영기의 조합원 지위 상실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이 사건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거 가지고 울가먹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총집합된 그 사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원베일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